오늘 밤 나랑 함께 있어 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올 때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우린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유심칩을 바꾸러 간 핸드폰 매장에서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와의 위험한 관계.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서울 홍제동에 살고 있는 올해 67세 정만수입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40년 전 아내 정수기와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키웠고 지금은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자는 거, 그게 전부였죠. 젊었을 때는 일에 치이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특히 아내와도 대화 같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 저녁에 어디 갔다 와. 이런 말 말고는 진짜 대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무뚝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변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른 건져 올렸지만 물이 들어가서 유심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군요. 여보, 핸드폰 유심칩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지?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것도 혼자 못해? 핸드폰 매장 가서 바꿔달라고 해. 별거 아닌 일인데도 마치 제가 아주 능력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알았어. 혼자 가서 해결하면 되잖아. 저는 토라진 듯 말하고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아내의 표정을 슬쩍 보니 뭔가 미안한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저도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그냥 나와버렸죠. 집에서 나오니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뭔가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할 일도 없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아내와는 대화도 없고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허탈감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가까운 상가의 핸드폰 매장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서 있던 여자분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깨선이며 머리 모양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 여자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만수야. 정말 너 맞지? 40년 전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동갑내기 첫사랑 김선희. 바로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선희? 정말 오랜만이네.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죠. 세월에 흘렀어도 그 눈빛,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정만수. 너 맞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선희도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놀람 속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둘 다 어색해하면서 서로를 빤히 쳐다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40년 전 그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던 그녀에게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너도 핸드폰 고장 났어? 응, 변기에 빠뜨렸거든. 유심칩이 망가졌어.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핸드폰을 떨어뜨렸더니 화면이 나가버렸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인데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편하게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지. 너는? 나도 그냥 그런 대로. 서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유심칩 바꾸는 거 금방 끝날 텐데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네. 선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도 내심 그러고 싶었지만 아내가 있는 입장에서 선뜻 말하지 못했는데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껴지더군요. 결국 전 단순히 옛 친구로서 만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럴까? 좋지. 유심칩을 교체한 후 저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면서도 너무 많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 뭐부터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마주 앉으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함께 데이트했던 그 카페, 함께 걸었던 그 길, 함께 꿈꿨던 그 미래까지. 너 정말 많이 변했네, 만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전히 예쁘네. 제가 무의식 중에 한 말에 선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다시 40년 전의 그 설렘이 되살아났어요.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늙었는데.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그녀에게도 특별했나 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전 그 시절로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그때 생각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버스 정류장? 선희가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3년 가을,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그날, 선희의 책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가 주워서 건네던 그 순간이 저희 인연의 시작이었죠. 물론이지, 네가 문학도서를 들고 있었는데 바람에 날려서 내가 잡아줬잖아. 맞아. 그때 네가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을 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서로 웃으며 그때의 추억을 나누는데 마치 어제 일 같았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그 시절의 감정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야.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냈어? 행복했어? 선희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했었나? 그냥 살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글쎄, 평범하게 살았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너는? 난 혼자 살았어. 결혼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40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다니? 왜 그랬을까? 왜 결혼 안 했어? 그건 너 때문에. 선희의 담담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그때 우리가 헤어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봤는데 자꾸 너와 비교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혼자 사는 게 편했어. 선희의 고백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선희야. 내가.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40년 동안 나를 잊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왜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넌 행복하게 살았겠네. 아내분이랑? 행복. 글쎄, 그냥 살았어. 사실 요즘엔 아내랑 말도 별로 안 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첫사랑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선희가 애틋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그때의 아쉬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부모님 반대가 그렇게 심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맞아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반대했고
저희는 아직 학생이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옳았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너와 결혼했더라면 내 인생도 좀 달라졌을까?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선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수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네가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나도 가끔 네가 생각났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아내와 다툴 때마다, 뭔가 공허할 때마다 선희가 떠올랐어요. 만약 선희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우리 연락처 교환할까? 선희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건 지금 이 만남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래도 될까? 뭐가 어때서? 옛 친구끼리 연락하는 게 무슨 문제될 게 있어? 선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옛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는 그 순간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처음 데이트 약속을 받아낸 그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가끔씩 연락하자. 그래. 카페를 나서며 저희는 서로를 배웅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워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선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나눈 대화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또 무뚝뚝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들겠죠.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안한 마음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 이런 설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다녀왔어. 집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심칩 잘 바꿨어? 응, 잘 바꿨어.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줄이 많이 길었나 봐. 아내의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심칩 바꾸는 데는 10분도 안 걸렸는데 선희와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거든요. 응, 좀 기다렸어. 얼른 대충 둘러댔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아내가 차려놓은 상을 마주 앉았는데 자꾸 선희와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고 저도 별다른 말 없이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선희에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오늘 정말 반가웠어. 40년 만에 받는 첫사랑의 카톡이라니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잘 들어왔어. 나도 정말 반가웠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슬쩍 아내를 봤는데 다행히 TV에 집중하고 있어서 제 핸드폰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선희와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발전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 자꾸 널 다시 만났던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지. 그러게. 어쩌면 우리 운명이었나 봐. 운명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내가 있는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지 3일이 지났을 때 선희에게서 의미심장한 카톡이 왔습니다. 만수야, 우리 가끔씩 만날래? 그냥 옛 친구로서 말이야. 그 카톡을 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기울어 있었거든요. 좋아. 언제 시간 괜찮아? 선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나서 아내에게 핑계를 댔습니다. 여보, 내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하고 만나기로 했어. 누구랑 만나는데? 김남두, 기억 안 나? 예전에 한번 데려온 적 있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남두는 실제 동창이긴 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 그 친구. 오랜만이네. 점심 먹고 와.
아니, 저녁까지 먹고 올 것 같아.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 40년 동안 제가 거짓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의심할 이유도 없었겠죠. 다음 날, 저는 선희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봄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기 딱 좋았어요. 정말 날씨 좋다. 그러게, 우리가 젊었을 때도 이런 날에 자주 산책했잖아? 맞아.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도 탔었지.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걷는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만수야, 나 솔직히 말할게. 그날 너를 다시 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나도 그랬어.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공원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야, 너 그때 헤어진 거 후회하지 않았어? 후회라. 사실 많이 했지. 특히 힘들 때마다. 나도 그래. 만약 그때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했더라면, 그랬다면 정말 행복했을까? 모르지.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행복했을 것 같아. 대화가 깊어질수록 우린 서로에게 더 끌렸어요.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때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벤치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선희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아 하지만 잠깐만. 선희의 손은 따뜻했어요. 40년 만에 잡아보는 그 손의 감촉이 새롭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아본 거 정말 오래됐다. 나도 그래.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어버렸습니다. 결혼한 몸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저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자주 만나자. 그래야지. 40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말이야. 매주 한 번은 만나자. 시간 맞춰서. 그래. 좋아.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음 만남을 기약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내 인생에도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다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표정이 정말 밝아 보였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다녀왔어. 어떻게 다녀왔어? 김남두 씨하고 재미있게 놀았어? 응. 오랜만이라 할 얘기가 많았지. 그래. 좋았겠다. 나도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아내의 말에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첫사랑과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데 아내는 혼자 집에서 뭘 했을까요? 여보, 그럼 당신도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는 게 어때?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하지만 그 미안함도 잠깐이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선희에게서 또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져. 그 카톡을 보며 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희는 약속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북한산으로 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떨림은 더 커져만 가더군요. 정말 공기가 맑다. 그러게? 여기 우리만 아는 곳 같아. 등산로를 함께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엔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나 요즘 너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야. 사실 나도 그래. 집에 있을 때보다 너랑 있을 때가 훨씬 편해. 그 말을 하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더 편하다니. 이게 정상인가 싶으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동시에 왜 안 되는데? 라는 반발심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굵어지더군요. 우산도 없어서 급하게 근처 평상에서 비를 피했어요.
비 언제쯤 그칠까? 모르겠네. 꽤 많이 온다. 젖은 옷 때문에 추워하는 선희를 보니 저도 모르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많이 추워? 응, 조금. 선희를 안아주는데 이번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선희도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저희는 차가운 빛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40년의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근처 막걸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산로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아늑한 분위기였죠. 나무로 만든 평상에 앉아 마주 보니 마치 옛날에 데이트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우리 오랜만에 막걸리 한 잔 할까? 좋아.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알코올 때문인지 아니면 고조된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그때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지금 손자들 보고 있을 나이겠네? 그러게.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함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아쉬워. 정말 너무 아쉬워.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생일도, 기념일도,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도 모두 놓쳐버린 시간들이었죠. 막걸리가 들어가면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내 인생도 한 번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2병째를 마실 때였어요. 선희가 제 손을 잡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야, 오늘 밤 나랑 함께 있어 줄래? 그냥 한 번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희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만수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 그냥 한 번만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라도. 선희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그 눈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설레는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근처 작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방에 들어서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먼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만수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희는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열정적으로 선희의 체온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느낌이라는 것을. 4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했죠. 선희야,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저희는 마치 세상에 둘만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몰입했어요. 나이도, 상황도, 모든 것을 잊고 그저 그 순간만을 살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희는 4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서로의 모든 걸 확인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격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원했었는지를. 해가 지고 나서야 우린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였습니다. 만수야, 시간이. 그래, 알아. 급하게 옷을 입으며 현실이 다시 밀려왔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고 있던 것이라고. 혹시 후회? 아니, 아내, 너는? 나도 안 해. 이제야 살 것 같아. 선희의 대답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행복한 기억이 생생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도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내게 이 정도의 자유는 허락되어도 되지 않을까.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어디 갔다 와? 응, 동창들이랑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걸까? 밥 먹었어? 아니, 아직.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대화였지만 제가 보기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선희와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네. 아내의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런가? 친구들 만나다 보니. 그래,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지.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뭔가 의심스러운 듯 평소와 달랐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괜히 불안했습니다. 어느덧 선희와 만난 지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동창 만나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선희와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또 모텔에서 시간을 보냈죠.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선희와의 만남이 주는 행복감과 동시에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거든요. 다녀왔어. 늦었네. 어디 갔다 왔어? 동창들 만나서 저녁 먹었어.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벗어놓고는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아내가 제가 벗어놓은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선희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다는 걸 깜빡 잊었던 거예요. 여보, 이 냄새는 뭐야?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말이야. 여자 향수.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거짓말을 잘 못했던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게 친구 중에 향수 많이 뿌리는 애가 있어서. 당신 40년 동안 친구 만나고 들어왔을 때 이런 냄새 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어설프게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제 옷을 더 자세히 막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모르겠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40년 함께 산 아내이기에 제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챘나 봅니다. 표정에서, 제 목소리 톤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조용히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평소처럼 잘 잤어 하는 인사도 없었어요. 밥도 예전엔 제 앞에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것이 그냥 상에 놓고 밥 먹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제가 옆에 앉으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차마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여보, 당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됐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별거 아니야 라는 말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내가 뭔가 느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선희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만나게 되었죠. 만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집에서 좀 복잡해. 아내분이 뭔가 눈치챈 거야? 그런 것 같아. 향수 냄새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만수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제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40년 만에 찾은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내의 행동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이제는 저만 보면 먼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침에는 더 일찍 나가서 시장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혼자 저녁 준비를 했어요. 마치 저를 피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냉랭하게 나올 거면서 왜 지금까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냉전 상태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자주 다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야. 그냥 동창들 만나고 그런 거지. 동창들? 매주 그렇게 자주? 아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요즘 자주 만난다. 나이 들어서 더 만나고 싶어지나 보지? 동창 누구?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물어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냈어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온 거죠. 제가 짜증을 내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40년 동안 거짓말한 적 없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분노가 아니라 서운함과 상처로 가득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건 거짓 없는 진실이었고 그건 이제 제가 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문득 아내가 울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를 생각해봤어요. 아내가 제게 얼마나 다정했는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주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걸까? 혹시 아내도 외로웠던 건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외롭고 무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똑같이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다음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아내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아내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나한테 질렸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다른 여자가 좋아?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른 여자, 아내가 알고 있다는 걸까? 나도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당신이 좋아하지 않았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잘못한 건 저였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놓친 게 무엇인지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다는 것을. 아내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고 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앉아있던 아내의 모습. 나도 젊었을 때는 예뻤어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이미 제 곁에 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40년 동안 저와 함께 웃고 울고 아이들을 키우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나눈 그 사람 말이에요. 결국 저는 선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희야, 우리 한번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만나서 이야기할게. 언제? 어디서 만날까?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차 마셨던 그 카페에서. 다음 날 카페에 가니 선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심각해 보여.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자 선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선희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 만수야, 우리 뭐가 문제였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저는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어요.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어. 만수야. 하지만 너도 나랑 있을 때 행복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행복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착각했어. 지나간 사랑을 되찾으려 한 게 잘못이었어.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는 깨달았어.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줬어? 40년 동안? 그래, 내가 몰랐을 뿐이야. 매일 밥을 해주고, 아픈 날 돌봐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 사랑이었어. 만수야. 고마웠어, 선이야.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선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만수야. 그냥 가는 거야? 마지막 인사도 없이? 선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잠깐만. 고마웠어. 그리고 잘 지내.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선희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리움도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한 사람, 집에 있을 아내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수많은 밥상, 아픈 날 밤새며 돌봐준 날들, 자식들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곁에서 날 지켜준 사람, 가끔의 설렘보다는 평생의 동반자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말이야. 내가 그동안 감추고 있던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담긴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왜 그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다른 사람을 만났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수 냄새 말이지? 응, 그날 당신이 맡은 게 맞아. 누구야? 40년 전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냈어. 완전히. 여보, 내가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아내가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당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이 뭘? 요즘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 사실 나도 외로웠어. 아내의 고백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아내의 손이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 응,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더 잘할게. 나도 더 잘할게. 며칠 후, 저는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 사는 꽃다발이었죠.
이게 뭐야? 그냥 당신이 고마워서. 응? 갑자기 40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내가 꽃을 받으며 수줍어했어요. 마치 신혼 때처럼.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잊어버린 거지. 그 후로 저희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가끔은 영화관에도 갔어요. 40년 된 부부가 데이트를 한다니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예전보다 많이 웃었어요. 제가 관심을 보이니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변했네.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첫사랑의 설렘은 아름답지만 잠깐이고 진짜 사랑은 매일의 관심과 배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매일 이렇게 밥 해줘서.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행복이었죠. 선희와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지나간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진정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제가 67년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여보, 잘 자. 응, 잘 자.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40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매일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지나간 사랑은 추억으로 남기고, 진정한 사랑은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